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메모리 업체에 대한 영리한 양다리 전략에 들어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GPU를 내놓습니다. 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HBM4인데요. 이 베라 루빈 GPU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칩 개수보다 대역폭입니다. 루빈 GPU 한 대의 메모리 대역폭은 이 초당 22TB에 달합니다. 블랙엘보다 약 2.7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초당 22TB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쉽게 영화로 설명하면 보통 고화질 HD 영화 한 편 용량이 4GB 정도입니다. 그러면 1TB에는 영화 약 250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22TB라면 무려 5,500편의 고화질 영화가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초당 22TB라는 얘기는 고화질 영화 5,500편을 단 1초 만에 옆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속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GPU의 스펙에 맞춰서 고성능 HBM도 절실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고 사양보다 조금 아래 스펙의 GPU에는 이 안정적인 HBM 확보도 필요한 입장이죠. 이 때문에 최근 외신 등을 보면 엔비디아가 메모리 이원화 전략에 나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사양의 GPU에는 속도가 빠른 삼성의 HBM4를 탑재하고 하이닉스의 HBM4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주력하는 컨셉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고성능 칩이 필요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루빈용 HBM4의 요구 속도를 13GBps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속도를 맞추려면 삼성의 6세대 10나노 기반의 HBM4가 필수적입니다. 일시 공정 기반 HBM4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만약 삼성이 이 스펙을 충족하는 8개의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엔비디아는 최고 사양 라인업에 삼성 HBM4를 우선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삼성은 성능을 HBM4의 승부수로 잡은 상황입니다. 기술적 초격차를 컨셉으로 잡았다는 뜻이죠. 업계 최초로 6세대 10나노급 D램 공정을 적용해서 삼성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1.7GBps에서 13GBps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덱 표준이 8GBps임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업이라 할 루빈 울트라 등에는 삼성 고성능 칩을 배치해서 압도적 성능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무리한 공정 전환보다 안정적 수율과 물량의 방침을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5세대 10나노급 D램 공정, 1B D램 공정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수율 싸움에서 삼성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체 인프라를 지탱해줄 믿음직한 믿을만한 공급원이 필요한 입장인데 그 역할을 하이닉스가 맡는 셈입니다. 실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4 물량의 작게는 60%, 많게는 70%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랜 기간 엔비디아와 협력한 만큼 메인스트림 표준형 제품군에서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여전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 구도의 변수는 역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최근에 올해 HBM4 물량을 모두 솔드아웃 완판했다고 밝혔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깊습니다. 겉으로는 판매가 잘 되는 듯,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이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HBM4 성능 요구 조건 10GBps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다소 밀려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곧바로 양산 체제에 들어간 반면 마이크론은 2분기, 빨라야 이르면 4월 혹은 6월은 돼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마이크론 캐파도 제일 작죠. 캐파도 제일 작은 상황에서 초기 시장 선점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게 정설일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HBM4에서 도입한 6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속도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수율인데요. 이 70% 이상으로 뽑아내면 엔비디아가 삼성 HBM4 비중을 대폭 늘릴 명분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는 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증된 수율과 확실하게 약속된 물량을 주는 파트너로 하이닉스의 신뢰성은 검증된 상황이죠. 특히 TSMC와 동맹을 통해서 커스텀 HBM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삼성이 정말 성능과 수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하이닉스에겐 이전과 다른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밀어내기보다는 삼성은 고성능용, 하이닉스는 안정적 물량용으로 나눠서 관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6개월간 삼성이 고난도 일시 공정 6세대급 10나노 공정을 6세대 10나노급 공정 수율을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반도체 전쟁에 HBM4를 둘러싼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이 4나노에서 베이스 다이를 직접 제조하고 고난도 일시 공정을 도입한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회로 선폭이 더 미세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전력 효율도 좋은 것이죠.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 문제인 발열과 전력 소모를 잡는데도 최선단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삼성이 더 나은 측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이 일시 공정으로 성능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는 결국 누가 더 싸게 불량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HBM4를 둘러싼 삼성과 하이닉스 간 경쟁, 그리고 또 메모리 이원화 전략으로 메모리 업체를 길들이길 바라는 엔비디아 간 수싸움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HBM에서 공수가 바뀐 상황, 삼성이 공세적으로,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